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였죠. 이 경영계는 이 업종별 차등 지급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키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되면서 이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오늘 오후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전문위원도 함께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먼저 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애초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경영계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뭐 격앙됐거나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예. 뭐 그냥 잽을 날리는 그냥 탐색전 수준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8월 5일까지 이제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한 20일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순, 7월 한 14일 뭐 이 정도까지가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열흘, 2주일 요게 아무래도 피크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그래도 아직 방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뭐 예전부터 항상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2011년부터 보더라도 2015년 한 해만 법정 시한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7월 마지막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예. 7월 초나 7월 중순 전에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이재기 기간을 거쳐서 예. 8월 초에 이제 노동부가 고시하게 되는데요. 고시한을 하기에는 시간이 남아 있고 이런 힘겨루기는 매년 있어왔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났어도 뭐 조정 기간, 뭐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뭐 거의 지켜진 적은 없었다.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원이 아예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 현명한 파트너라면 협상자라면 아마 참석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 예. 그는 작년의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에 경영계가 최종 결정할 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공익위원들과 노동계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10.9%를 결정을 했는데 10.9%의 산출 근거를 보면 예. 거기에 1.2%의 협상 배려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영계가 빠졌고 노동계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1.2%를 얹어준다는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보면 최종 결정할 때 노동계든 사용자 대표든 최종 결정에 빠져버리면 공익위원들이 다른 파트너를 잡기 위해서 얹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참여하면 노동계든 재계대표든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소속 조합원들이라든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비난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높게 결정했냐,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추궁을 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용기와 예.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백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회원사들이나 아니면은 조합원들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결정해 주는 게 현명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자들이 결국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테이블로 이 3대 축인 사용자 측도 좀 복귀를 할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을 대표해서 정원석 전문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관을 했었고 예. 올해도 참관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 근로자 측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인상분이 같다. 사실 그것을 최저임금의 순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저임금은 그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그런 어떤 사정도 봐야 예.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과도하게 인상이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예.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에 거의 그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건 경영 악화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배려를 좀 원했는데 공익위원들님들이 좀 이렇게 현장감이 떨어지신 건지 어떤 원론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현장감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한 것을 피부로 못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적용감이 너무 없어서 투표 결과가 너무 안타깝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작년과 올해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여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거의 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위원회가 됐다. 예,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어서 좀 계속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악화를 넘어서서 지금 뭐 생존의 문제까지 직면한 상황이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현장 분위기는 뭐 요즘에 이제 그 밤 시간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시 11시면 돼도 문 닫는 업소들이 많은 것처럼 예. 현장에서도 근데 더욱 수치적으로 나온 거 보면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보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예. 이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3,100만 원이거든요, 연간. 그런 거를 보면은 특히 이제 서울의 소상공인들이 72.25%가 72%, 73% 정도가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런 상황과 이 현장의 그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와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온 국민들이 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 업계에서 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데 일자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일자리가 잃어가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이 뭐 근로시간이 축소가 돼서 어렵다. 그다음에 사업장이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폐업이 될까 두렵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이게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청의 자료 나온 것처럼 그 2년간 최하위층 소득이 16% 감소했고 근로소득이 40% 급감한 것은 소상공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소득도 감소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수치적인 부분까지 좀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이 표결에 따른 결과는 이렇습니다.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김 소장님,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작년에도 표결을 했는데 네. 저와 비슷한 결과를 나왔었죠. 그래서 영업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업종별로 다르다. 이렇게 이런 뭐 그 전체 평균으로 하면 한 17%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제조업은 한 12% 되는데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은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차등이 나는데 뭐 매출액 대비로 하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런 인건비 구성의 차이 때문에 이거를 최저임금의 영향이 차등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니까 그걸 반영하자라는 의견인데요. 그 반대한 이유는 이게 객관성과 명료성이 없습니다. 이 영업 총비용에 대한 자료 자체가 투명하거나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 집중된 업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몇 퍼센트로 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이 사실 최저임금법에도
법적으로 이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88년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때 예. 1그룹, 2그룹 이렇게 해서 한번 차등을 줘봤었어요. 줘봤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에도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사례는 없어요, 사실은. 업종별로 노사가 교섭을 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일률적인 하나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업종별로 구분하는 거는 없고 아마 기업 쪽, 그 사업체 쪽에서는 규모별로 좀 이렇게 차등을 두면 어떻겠냐. 예. 예를 든다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게 원체 영세하고 이게 업장 규모별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5인 미만 이렇게 네네. 영세 사업장 뭐 이런 데들은 좀 차등 적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낙인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정말 저임 사업장으로 그냥 고착이 될 수가 있고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 중에서도 2등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도 구분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고 오히려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건 지역별 차등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렇게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느냐 이런 예.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우리 사업장은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그 뭐 국가가 정책적으로 높이 가는 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우리 이 사정은 이 지불 능력이 낮은 이 사정은 좀 봐달라 이런 심정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 사업주들도 그거는 아마 주장은 하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을까. 예.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소상공인 그 영세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일 것 같은데 이 차등 적용에 정 의원님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예. 올해도 이제 똑같이 저희가 차등 적용 사실 이게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그 말보다도 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입니다. 이 명확한 명칭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게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입니다. 차등이라는 표현은 이게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 지어서 적용시키자는 말이 맞는 거고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국가가 이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지불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적용할 수 있도록 여부하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뭐 경제적인 환경, 사업의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토론회와 충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접근하지 못한 것이 그 몇 년 동안에 그런 논의조차도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하는 예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큰 음식점을 하시는 분하고 분식점 하는 분하고 예. 차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지만 그 안에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정법상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이 소상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소공일 경우에 10인 미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소상공인 관련법에도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요구 사항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견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별도로 이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아니면 시급과 이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임금 이 결정 단위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또한 이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 소장님은 이 결정과 관련해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2018년 최저임금 고시할 때 이제 월 단위로 표기한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 네 분이 소송을 제기했죠. 예. 행정법원에서 기각
기각 판정이 내렸습니다. 네. 월 단위로 고시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2016년부터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도 같이 고시됐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시급은 있는데 시급으로 환산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하나 있었고요. 또 예. 하나는 유급 휴일을 뭐 15시간 이상 개근한 사람은 유급 휴일을 하루 주기에 돼 있는데 예외적인 근무 시간에 사례들이, 비교해서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유급 휴일에 대한 노동 시간분이 가산돼서 이제 170 주당 뭐 40시간씩 일하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되는 이유가 주휴가 포함되는 네. 것 때문에 그렇죠.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는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월 단위 고시를 해야지만 예. 임금을 뭐 항목을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는 지키지만 월 단위로는 안 지키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논란은 월 단위의 표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주휴수당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사실 거기까지 논의가 좀 갔죠.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뭐 다른 문제 다 떠나서 16.7%가 임금이 깎이는 효과입니다. 최저임금이. 예. 그럼 작년에 10.9% 이제 올해 적용되는 임금이 10.9% 인상이 됐는데 마이너스 5.8%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 변경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휴수당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주 단위로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 프리미엄을 줘서 이제 그걸 장시간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 뭐 프랑스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이런 문제를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휴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복잡한 얘기고 예. 무엇보다도 하루아침에 6분의 1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얘기는 뭐 혁명적인 조치겠죠. 이런 일들은 다른 제도의 변경과 함께 잘 살펴가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월 단위 고시 문제로 우회적으로 제기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니다라고 봅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가 왔습니다. 끝번호 4542번님께서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차등화와 관련한 이슈를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실제로 좀 보내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의 힘든 사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정 의원님의 입장과 더불어 함께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난제가 바로 최저임금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죠. 인상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여전히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난 2, 3년간 3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규모별이든 업종별이든 차등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걸 속도 조절을 하자. 그게 더 우선이었죠. 예, 그게 완전. 사실 예. 핵심인 거죠. 그리고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 인상률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게 어느 한 사업체에서 임금을 뭐 16%, 뭐 11% 이렇게 연속으로 올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2년간 올린 거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1,800원? 그리고 월 단위로 하면 그게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다른 사정은 바뀐 게 없는데 예. 임금만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냐.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태로 보면 노동계를 제외하고 그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 어느 정도 낮추는 인상률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사업주들은 동경을 하자 이거잖아요. 예. 근데 동결하자는데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결을 하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임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은 다 오르는데 다른 뭐 정규직 뭐 이런 고임 근로자들은 다 오르는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그럼 동결하는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상을 좀 하자는 방향이신가요? 인상을 하긴 하는데 다른 노동자들 비슷한 정도로 좀 조정을 하면
그래도 설득하기 쉽지 사용자 않을까. 측에서 하는 이제 동결까지는 아니시고. 동결까지는 아니고 네. 다른 노동자들이 한 뭐 3%, 3.5% 오른다면 그런 정도까지는 같이 맞춰주는 게 그래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소장님께도 이 부분은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견이세요? 예, 최저임금 이제 2년간 이제 29.1% 올라서 네. 월급으로 한 20만 원 정도 예, 갑작스런 인상이라서 부담된다라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정책을 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미국과 함께 최고 비중을 차지하니까 저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복지 제도가 갖춰져 있거나 뭐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 교섭 적용률이 높은 네. 북구 같은 국가들은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 같은 제도를 쓰지를 않죠. 네. 그런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양극화가 심한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고 우리도 예.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대선 때 형성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해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 이것이 음지에 소상공인에게 너무 타격이 심하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 음지의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 합니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님께 직접 여쭈는 게 더 나을 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예.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인하나 동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지불 능력에 맞게끔 좀 차등해서 예. 이렇게 조정을 하자. 소상공인 업계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가족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2만 원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업계는 직접적인 고정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다른 경영의 어떤 노하우나 다른 거를 통해서 그 인상된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예. 소상공인들은 바로 지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폐업으로 직결되고 대체 수단이 없는. 예, 폐업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폐업으로 직결되다 보면 그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일했던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과 노동의 환경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죠. 이 끝번호 0474번님께서 소기업들은 지금 임금 감당을 못 견디고 줄폐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좀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끝으로 세 분께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해법과 대안 부분인데 최 교수님, 이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임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여야 되는 거는 뭐 국가의 책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임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임금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저임이라든가 격차가 심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생산성 격차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낮고 임금을 그렇게뿐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 저임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정책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는 근로장려 세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 뭐 다른 보조적인 이런 수단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예.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 생각입니다. 다른 정책 수단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최저임금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이거는 영세 사업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요. 예, 최저임금이 이제 저임금 노동자에서 바로 현찰과 같은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 소상공인들에게는 바로 이제 뭐 다른 구조 개선 대책이나 갑질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음이고
현찰과 같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도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서로 현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도 개선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우리 유력한 수단으로 갈등의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마구 그때 마구 손대려고 하지 말고 준칙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더하기 플러스 알파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소득 분배 알겠습니다. 개선을 위한 목표로 가느냐. 이게 이제 4% 내지 4.5%인데요. 올해 예상치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합한 것. 여기서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경제 생각합니다. 여건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인에서 4인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한 17.9% 정도 차지하고요. 네. 그다음 5인에서 9인이 한 17.7% 그래서 35.6% 정도 차지하니까 거의 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그런 100인 이상은 10%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그 4인 미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미만율이 30%가 넘다 보니까 예. 그 10개 사업장 중에 3개 사업장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구조 개선의 방향성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